합법적 대체 배송을 아무나 막 하게 되면 이 법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엄격하게 노동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 대체 배송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합법적 대체 배송과 관련해서는 네. 방해를 하거나 막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택배도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국 택배 노동조합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활동을 하시고 지휘부 쪽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조금 더 노조원들의 그런 입장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전달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본부장 유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택배기사 경력은 혹시 얼마나 되시죠? 저는 2013년부터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일을 해왔거든요. 올해까지 한 9년 정도 되지 않을까. 9년 정도요? 네네네.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선생님.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올해 58입니다. 젊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CJ 본부장으로 네네.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네. 총 5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CJ 대한통운 본부, 우체국 본부, 네. 한진본부, 롯데본부, 로젠본부. 네네. 예, 그래서 전체를 포괄하는 산별 노조고요. 예, 각기 이제 각 사별로 본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거기에서 CJ 대한통운 2,7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CJ 대한통운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5개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세시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배 노동조합이 그럼 설립 연도가 언제죠? 저희는 2017년 1월 8일 날 네. 창립을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안 해줘요. 네, 원래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사실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계속 설립 petition 안 내줬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 1월 8일 날 창립을 하고 그해 11월 달에 네.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설립 petition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합법적 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활동을 초창기 멤버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지금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 대부분의 기사님들이나 소비자분들은 그냥 뭐 파업 말고는 잘 모르세요. 아, 예. 좀 하시는 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이게 노동조합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네. 가장 핵심적인 게 소속 조합원들의 네. 권리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장 첫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핵심적 이슈로 삼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왜 그러냐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건당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이 노동자가 한 개 배달하는데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장 취약점이라면 노동시간에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도 했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저녁 9시, 10시 심지어 막 새벽까지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가장 제일 먼저 개선해야겠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재작년과 작년에 22분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택배 현장에서 우리 택배 기사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노조원 분들에서 말하기로는 제 생각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택배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네. 이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라서 네네. 본인이 어느 정도 일을 조금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아, 그렇죠. 네. 노동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 근로자는 시간의 기준 다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근로시간 8시간, 주 52시간 네, 네, 이렇듯이.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의 조절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리점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네. 구역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구역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시간 일할 구역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하다가 그렇게 물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거나 네. 갑작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신도시가 생기거나 처음에는 5시간 계획하고 일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8시간, 9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 한 단지가 자기 구역인데 그 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느냐? 마음대로는 못 쪼개죠. 네, 네. 계약 관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그 단지에 대해서 구역을 쪼개서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이게. 당연하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개 하는데 200개만 하겠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본인이 나는 돈 벌고 싶어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그거는 이 구조상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야 돼. 대리점 소장과. 그 네. 모든 권한이 대리점 소장 권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장이 그래 너 일 많이 하고 싶으면 내가 구역을 더 줄게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구역 좀 나눠주세요 했는데 소장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계속 해 그러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예, 네. 이런 거예요. 네. 예. 본인이 300개가 힘들어서 100개만 빼고 싶은데 그 100개 때문에 한 명을 또 뽑기는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텀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있긴 있으실 거예요. 노동조합이 지금 총 택배 5개사 다 해서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한 7,200명, 그 중에 CJ 대한통운은 한 2,700명 정도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CJ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CJ하고 직접 계약이 돼 있으면 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중간에 대리점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대리점별로도 다 천차만별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대리점 소장들이 한 10명에서 15명 관리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 기사들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 중에 친인척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네네. 자기 가족도 있고, 네. 그런 친인척 관계가 소장들로 연결되는 그런 대리점의 그런 문제가 노동조합의 확산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중에 이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 분도 계시는 거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 노동조합 가입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이번에 지금 네네. 파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파업의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크게 보면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합의 부분이에요. 네. 사회적 합의 전문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네. 택배 요금 인상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허용을 했고 네. 그 인상된 요금을 반드시 택배 기사들 최고 개선에 쓰라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 한지 노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회적 합의 인상 요금 합의분이 170원이에요. 네. 네. 그 170원을 전체를 대리점에 다 내려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대리점에서 150원은 분리비용으로 쓰고 네. 20원은 사회보장보험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유독 CJ만 그 돈에 거의 한 5, 60% 가까운 돈을 자신들의 추가 이윤으로 그걸 챙겨가고 있는 게 가장 핵심적 이유죠. 아니, 이게 사회적 합의에서 다 그렇게 합의된 부분을 네. 아니, 국민들이 그 택배요금 인상할 때 택배 노동자들 최고 개선에 쓰라고 동의를 해준 거지 너희들 배불리라고 동의를 해준 건 아니다. 네. 이런 게 일반적 국민 정서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어떤 뭐 설비 투자나 거래 구조 개선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택배요금 인상했다 이렇게 우기면서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다른 거는 CJ 대한통운과 대리점에서 저희들한테 부속 합의서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부속 합의서는 롯데 한지 노제는 없어요. 네. CJ에만 유독 있는 거죠. 네. 이 부속 합의서의 가장 핵심적 조항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일 배송 의무, 네. 두 번째는 터미널 도착 상품 배송 의무, 네. 세 번째는 주 6일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일 배송 의무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과로사의 이유였거든요. 네. 택배 기사들한테 무조건 당일날 배송을 다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도 배송해야 돼. 늦은 밤까지 배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로사의 이유였거든요. 네. 우리가 배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일 배송 의무화가 되는 것과 아닌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당일 배송 의무가 되면 간선차 막차가 뭐 오후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그거 다 받고 그 물건 또 다 차에 실어서 그때부터 배송해서 밤 10시에 끝나든 새벽 1시에 끝나든 다 배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무감을 저희들한테 지우는 순간 사회적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과로사가 유발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터미널 도착 상품을 전체 배송해라는 것도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CJ 대한통운의 나름대로 상품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은 택배 표준 약관에 기반한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규정에 맞는 상품은 배송하겠다는 거고, 그 상품 규정에 맞지 않는 상품은 그 상품 규정에 맞게 개선을 해주라고 저희들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대리점 측이나 원청에서는 규정대로 너희들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물건이 한 400개가 왔는데 400개 중에 뭐 서너 개 정도가 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보면 400개 중에 거의 한 200개가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면 200개를 언제 이거 다 하나씩 확인해서 이거 규정 위반이니까 요금 올려주세요. 이거 규정 위반이니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규정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만든 상품 규정에 맞게 상품을 유통시키라는 거죠. 세 번째, 주 6일제는 작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토부랑 이미 협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토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주 5일제를 논의해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준계약서에 주 6일제로 명시를 해버린 순간 이후에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합의 위반이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CJ가 뻔히 이런 사실을 알면서 우리한테 이걸 강요하는 거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 의견이야 어차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걸 만약에 얻으신다면은 어떤 점이 저희 택배기사들에게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배송 의무가 없어지는 거는